은퇴 플랜 평생 소득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영입니다. 정수 씨, 네. 초반부터 좀 무거운 얘기일 수는 있는데요. 생애 마지막 순간, 생애 마감할 때 재산을 어떻게 할 거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아직까지 건강해서 그런지 그런 생각까지는 해본 적이 없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더니요. 한 금융회사에서 보고서를 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자들 같은 경우는 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이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라는 답이 90%나 달했어요. 저도 자녀가 있는 입장에서 그런지 뭔가 좀 이해가 가고 납득이 되네요. 네, 근데 저는 좀 그래도 부자니까 조금 사회에 환원도 하고 요러해야 되지 않나. 네. 본인 어떻게 하시나 볼 거예요. 전 부자가 아니니까.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었는데요. 네. 다수의 분들이 자녀에게 주겠다, 혹은 나는 아직 상속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런 답을 내놨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은퇴할 때가 되면 고민들이 참 많아지시잖아요. 맞아요. 게다가 그런 고민들, 나 집 한 채가 있는데 이건 또 누굴 물려주나 이런 고민도 하실 거란 힘들죠.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VCR로 만나보시죠. 드라마와 영화의 단골 소재, 상속 분쟁. 실제 현실에선 어떨까? 서울에서 집 한 채만 있어도 보통은 10억. 재산을 놓고 다투는 일이 더 이상 재벌가만의 문제는 아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핵심 점검 대상으로 떠오른 상속과 절세, 그리고 주택 문제. 분란 없이 똑똑하게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 네,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가계자산 중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 비중이요. 전체 자산의 약 74%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중 60대 이상 가구주 세대의 경우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 비중이 약 82%로 전체 연령 세대주 가구에 비해서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주택을 활용한 재무적 노후 준비인 주택연금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자산 운용의 마지막 단계인 자산 이전에서 발생하는 상속세와 효율적인 자산 이전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로요.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은 있으나 소득이 없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요.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하여 연금을 지급해주는 국가에서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제도는 2007년도에 시행되어 가입 초기만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부동산 애착 등으로 인해 가입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한 해 가입자만 해도 1만 명이 넘어가는 등 노후소득으로 주택연금을 활용하고 계신 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은퇴자들이 주택과 연금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주택연금의 장점은요. 거주와 연금을 부부 생존 시까지 지급 보증해 준다는 것이고요. 향후 주택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가입 시점에 약정된 연금을 지급 보증해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 사망 시 주택 가격의 하락으로 지급받은 연금액이 주택 가격을 초과하더라도요. 상속인들에게 그 초과액을 요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지급받은 연금액이 주택 가격 이하이면은 그 차액을 상속인들에게 돌려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택연금은 누가 활용할 수 있을까요? 주택연금 가입 대상자는요.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중 한 사람의 연령이 60세 이상이고요. 자, 부부 기준 주택가격 합산가액이 5억 원 이하인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주택가격의 평가 기준은요. 한국감정원 인터넷 시세, KB 인터넷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요, 이 주택연금의 수령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요, 부부가 생존할 때까지 지급하는 종신지급 방식하고요, 확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확정 기간 방식이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하시는 분 대부분이요, 종신지급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방식 모두 연금 수령 외에요, 의료비라든지 주택 수선비 등의 목돈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요, 인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연금의 유동성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또한 주택담보대출로 인해서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한도액을 증가시켜서 보다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요, 2017년 1월 기준으로요,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계신 분들은 약 4만 명으로 평균 주택가격 2억 8천만 원, 평균 가입 연령 72세로요, 매월 99만 원을 수령하고 계십니다. 자, 기타 주택연금의 가입 방법이라든지 예상 연금 수령액 또는 인출 가능액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요, 50대 여성분이 아버님의 죽음으로 상속과 관련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상담의 주된 내용은 생각지 못한 많은 상속세와 상속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 등의 유동성 자산이 적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상속세는 개인과 관련된 세금 중에서 최고 세율이 50%로 소득세 최고 세율 40%보다 높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가계자산 중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구성돼 있어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 등의 유동성 자산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선요, 상속의 개념 및 세율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으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요. 예를 들어서 사망한 부모님, 즉 피상속인의 재산을 자녀, 즉 상속인이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을 뜻하며 무상 이전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상속세라고 합니다. 자, 상속세율은요, 상속세 과세 표준으로요, 1억 원 이하는 1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30%, 30억 원을 초과할 때는 5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어떤 분들일까요? 자,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 1955년생부터요 1963년생들은 우리나라의 이 고성장기에 경제 활동을 함으로써요 다른 세대들에 비해서 많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요. 부동산 등의 가치 상승으로 인해 10억 원 이상의 자산을 형성하게 되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들도 혹시 상속세 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는지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자, 상속세는요, 상속 재산에 바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상속세 과세 표준에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 상속세 과세 표준이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상속 재산에서요, 채무, 그다음에 장례비, 상속 공제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고요. 즉, 이 상속 공제되는 금액에 따라서 상속세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속공제는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기초공제, 기타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등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입니다. 자, 상속 시점에요, 자녀 등의 직계 비속이 생존해 있는 경우는요, 일괄공제를 5억 원을 공제를 해주고요.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이 배우자 공제 금액은요, 총 상속 재산과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일단은 5억 원을 공제받는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상속 재산이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요, 상속 시점에
자녀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적용받아서 상속세 과세 표준은 0원으로 과세되는 상속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을 내용은요. 상속세율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공제를 적용한 상속세 과세 표준에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금액보다 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받더라도요. 상속재산이 1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상속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향후 발생할 상속세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가 사전 증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 증여는 상속과 마찬가지로요, 자산을 무상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지만 이 증여는 물건의 자산의 주인이 생존해 있을 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전 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건 증여 공제 때문입니다. 자, 증여 공제 금액은요, 10년 동안 성년 자녀에게는 5천만 원,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증여 공제 이하의 자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상속 시점에 자녀와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15억 원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적용받아도 상속세 과세 표준은 5억 원으로 상속세가 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상속 시점으로부터 10년 이전에 배우자에게 5억 원을 사전 증여했다면 상속재산은 10억 원으로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면 과세 표준은 0으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 이처럼 상속재산이 상속 공제 금액보다 초과되는 경우는요, 증여 공제 한도 내에서 자녀와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 전략을 활용한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세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016년도에요. 전체 부동산 거래 건수는 줄어든 반면 부동산 증여 건수는 약 27만 건으로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자, 원인 중에 하나가요.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자산에 대한 이전의 니드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도요. 65세 고령화 인구가 전체 인구의 15%를 초과했던 1995년도에요. 증여 상속 시장이 폭발적인 증가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과학자 벤자민 플랭클린은요.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요.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죽음과 세금입니다. 생을 마감할 때까지요. 우리를 쫓아오는 것이 바로 이 세금인데요. 자산 운용의 마지막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 상속세를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택을 활용한 주택연금과 상속증여 등의 이 자산 이전에 관련한 이야기 해주셨어요. 네, 제 지인 중에 나 집 한 채밖에 없어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알려드려야겠어요. 주택연금 기억해두라고.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은퇴플랜 Q&A 시간인데요. 오늘의 사연 어떤 것이 와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3년 전에 퇴직하고 현재 경기도에 살고 있는 60세 남자입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등으로 월 100만 원 정도 수령하고 있는데요. 생활비가 부족해서요. 주택연금을 활용해보고 싶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시가 2억 5천만 원에 다행히 대출은 없습니다. 같이 사는 집사람은 55세고요.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한지와 매월 얼마나 수령할 수 있나요?
네, 연금으로 100만 원씩 월 100만 원씩 네. 받고 계신데 이 생활비라는 게 참 빠듯하죠. 항상 좀 더 맞아요. 필요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주택연금 받을 수 있을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연금이 있어도 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뭐 있다면 그게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분명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질문 평소에 많이 받으시죠? 예, 맞습니다. 이 주택연금은 일단 소득과는 상관이 없어요. 네. 예, 네. 크게 이제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일단 주택 소유자 또는 같이 사는 배우자 연령이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60세 이상이면 되시고요. 네. 자, 그다음에 부부 기준으로요. 주택 가격 합산 가액이 9억 원 이하인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지금 문의해 주신 시청자분께서는 60세이시잖아요. 배우자분은 60세 미만이시만 그래서 연령 기준 일단 조건에 부합하고요. 그다음에 갖고 계신 주택이 이거 한 채이신 걸로 추측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9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주택의 가격 기준에도 부합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 매월 연금 수령액 기준을 제가 그 2017년 3월 한국주택공사를 들어가서 한번 가격을 조회를 해봤는데요. 종신지급형 기준으로요. 매월 약 39만 원 정도를 수령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 예. 그럼 이분은 주택연금을 하시면 매월 139만 원 정도를 이렇게 받으시면 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39만 원. 아, 그러니까 원래 100만 원 받으니까. 아,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아, 제가 저 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네, 다음 사연 만나보시겠습니다. 저는 잠실의 30평대 아파트를 보유, 거주하고 있는 68세 남자입니다. 가족으로는 집사람과 결혼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고 살고 있는 아파트 시세는 한 10억 정도 합니다. 아파트 말고 다른 자산은 없는데요. 혹시 저 같은 경우에도 상속세가 나올까요? 아, 퇴직한 공무원이신가 네. 봐요. 그래도 이분이 청렴하셨던 것 같은 게 집 한 채밖에 없다는. 아, 좀 이렇게 짠하면서도 존경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아, 그래도 서울에 있으니까 한 10억 정도 하나 봐요, 자산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내가 상속세 공제가 되는지, 왜냐면 이거 하나 가지고 있는데 네. 뭔가 세금을 또 내야 되고 이런 게 좀 너무 아까운 부담스러울 수 느낌이 들 있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경우 과연 적용이 되는지 여부, 또 비슷한 고민 있으신 분들 함께 이 고민 해결 답을 좀 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상속세는요, 상속 재산의 세율이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상속 공제라는 부분을 제외한 상속세 과세 표준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상속 공제에는 상속 시점에 자녀가 생존해 있으면 일괄 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고요. 자,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 원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자녀도 계시고요. 배우자도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10억 원이 넘어가지 않는 자산에 대해서는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네. 상속세는 바로 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상속 공제를 적용한다라는 것.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 시점에 생존해 있으면 최소 10억 원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과세가 되지 않으시니까요. 걱정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두실 것은 만약에 배우자가 없는 분은 일괄 공제 5억 원만 적용이 되겠죠. 자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추가적인 준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는 네. 가기 전에 딱 10억 정도만 남겨놔야겠어요. 상속세 안 내시려고요. 근데 사실 이 가족 구성원을 파악하고 있다는 게 이런 포트 전략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참고하셔서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사연 고민 해결해봤고요. 다음 사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53세 자영업자입니다. 운이 많이 따라줘서 현재 30억 원 정도의 자산을 모으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친한 친구가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그 친구가 꽤 자산이 있어서 가족들이 경제적인 걱정은 없겠구나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이라서 상속세를 납부하는데 애먹었다고 하더군요. 저 역시 대부분의 재산이 부동산이라 걱정입니다. 상속세 납부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아, 진짜 이게 벌어도 걱정, 안 벌어도 걱정. 맞아요. 이 돈이 문제입니다. 돈을 다 없애야 돼, 지구상에서. 네, 죄송합니다. 돈은 있어야죠. 이 남겨진 가족들이 네. 세금으로 난처하지 않기 위해서 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미리 자산을 좀 정리해두고 싶으신 것 같은데 분명히 또 돈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께서는 상속 재산이 많으셔가지고요. 일가의 공제와 배우자 공제 등을 적용받더라도 20억이 남죠. 벌써 뭐, 공부가 이제 많이 됐어요. 예, 이게 칭찬받을 일인가요? 예, 네. 파악을 하셨네요. 자, 그랬을 때 이와 같이 상속 재산이 공제되는 금액보다 초과되는 경우에는요,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전 증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 사전 증여. 증여는요, 10년 동안요, 성년 자녀에게는 5천만 원,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요, 세금이 없이 무상으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의해 주신 시청자분께서는요, 이런 그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요, 배우자와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이 증여는, 자, 상속세는 과거 10년 이전에 증여한 자산도요, 합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증여가 발생하는 예상 시점보다 어떻게 해요? 10년 이전에 증여를 해야지 이 절세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좀 바로 이 사전 증여를 활용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예상된 상속 또는 예상되지 못한 상속세 납부를 위해 유동성 자산 준비 측면에서요,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고액 종신보험의 경우 늦게 가입하시게 되면 보험금 대비 보험료가 너무 높아서 효율성이 떨어지고요. 혈압과 당뇨병 등의 지병 등으로 인해서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요. 한번 그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생명보험의 종신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절세도 재테크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상속세, 뭐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텐데 오늘 그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뭐 주택연금 얘기도 해봤고요. 분명 좀 많이들 도움이 되셨겠죠? 네, 절세는 합법이고 탈세는 불법입니다. 알면은 돈을 아낄 수 있는 정보들이 꽤 많아요. 잘 네.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게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김성태 웨alth 매니저님 그동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벌써 1회 방송 시작할 때 네. 언제 6회가 끝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훌쩍 벌써 갔죠. 예, 마지막 방송이네요. 자, 은퇴 준비요. 골치 아프시죠? 너무 해야 될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시작이 반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니까요.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요. 방송 끝나는 대로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은 바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계속 보고 싶으면 게시판을 도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길어진 노후만큼이나 행복한 은퇴를 바라신다면 맞춤 전략과 공부가 필요한 시대가 됐네요. 네, 그래서 저희도 6회에 걸쳐서 은퇴 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그간 고민하셨던 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좀 자신감이 생기셨을지 궁금하네요. 네, 시작이 반이라고요. 은퇴 준비 빨리빨리 준비하실수록 좋습니다. 은퇴 플랜 평생 소득을 부탁해 여기까지고요.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